필승아, 아빠가 잘못했다. 내가 내 아들도 몰라보고 널 돕지 못했구나. 제발 눈 좀 떠다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인해 충격적인 반전이 등장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미녀와 순정남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고필승의 병실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고필승은 흰 시트 위에 가만히 누워 있었고 주변은 기계음만이 메울 뿐이었습니다. 공진택은 병실 한가운데에 서서 침대에 누운 고필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진택의 눈에는 미묘한 안타까움과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감정이 얽히고 설켜 이제는 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필승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듯이 공진택은 고필승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공진택은 자신에게 말을 걸듯이 중얼거렸습니다. 공진택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미안함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공진택은 고필승이 김지영과 결혼하겠다는 뜻을 밝혔을 때 양자 입양을 취소하겠다고 냉정하게 선언했었습니다. 김지영이 돌아라는 것이 밝혀지면 APP그룹에 어떤 악영향이 미칠지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진택은 그 결정을 내릴 때 사업과 이미지가 전부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필승을 혼수 상태로 바라보는 이 순간 모든 것이 부질없어 보였습니다. 공진택은 무너지는 심정을 숨기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네, 정말로 미안해. 공진택은 흐느낌을 참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그날의 장면들이 공진택의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고필승은 공진택의 반대를 무릅쓰고 김지영과의 결혼을 밀어붙였습니다. 공진택은 회사와 가문을 생각해 냉혹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박도라라는 이름이 밝혀지는 순간 APP그룹의 명성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그저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진택은 그때의 판단이 자신의 가장 큰 실수였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사라졌던 고필승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공진택은 다시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곧 깨어졌습니다. 고필승은 혼수 상태로 병원에 실려왔고 공진택이 애타게 찾던 아들은 이젠 대화조차 나눌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고필승의 모습을 보고 공진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필승의 얼굴에 흐릿한 생기마저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며 공진택은 비통함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공진택은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눈물은 공진택의 얼굴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더는 고필승에게 하지 못한 말들이 가슴속에 남아 영원히 맴돌 것 같은 두려움이 공진택의 마음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고필승이 눈을 뜨지 못할까봐, 혹은 영영 이 자리에서 깨어나지 못할까봐 공진택은 그 누구보다 두려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사업이나 회사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 고필승이 깨어나기만을 바랐습니다. 공진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을 나서려 했지만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공진택의 손은 고필승의 차가운 손을 놓지 못한 채 떨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취소한 그날이 계속 떠올랐고 그때의 선택이 무엇을 가져왔는지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필승아, 제발. 공진택은 한숨과 함께 낮게 속삭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고 공진택의 눈앞에는 장수연이 나타났습니다. 장수연은 공진택의 표정을 보자마자 고필승의 상태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장수연의 눈가가 금세 젖어갔습니다. 공진택은 다시 침묵 속으로 빠져들며 병실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이야기는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필승과 김지영이 결혼식장에서 사라진 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한 주 동안 세상은 뒤집혔고 언론은 고필승과 김지영을 둘러싼 악성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고필승과 김지영이 국민을 기만했다는 날카로운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사라진 이유를 아무도 알지 못했고 그 공백은 추측과 억측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들의 사라짐은 도피라고 해석되었고 사람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두 사람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장수연은 집안에서 텔레비전에 쏟아지는 뉴스들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배신, 기만, 거짓말이라는 단어들이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그 말들은 비수처럼 장수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고필승을 위한 변명이나 해명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로지 비난만 했고 고필승을 믿었던 팬들조차 실망했다는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장수연의 손은 리모컨을 쥔 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 장수연은 혼자 중얼거리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어느새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장수연은 바로 APP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고필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무언가 해야만 했습니다. 공진택의 사무실 문 앞에 서자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장수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진택이 문을 열자마자 장수연은 그 앞에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감정이 쏟아져 나왔고 고필승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더는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진택씨 부탁이에요. 고필승을 위해서 무언가 해주세요. 이대로 두면 우리 필승이 너무 고통스러워할 거예요. 장수연은 손을 모아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공진택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으려는 듯 냉정한 표정으로 장수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진택은 APP그룹을 생각해야 했고 회사의 입장에서 감정을 앞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수연의 눈물은 공진택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괴로운지 알면서도 사업적 판단을 유지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공진택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장수연 씨, 나도 고필승을 돕고 싶습니다. 그 마음 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APP그룹이 고필승을 돕는다면 회사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진택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장수연은 공진택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진택이 현실적으로 맞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로서 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장수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차마 말을 잇지 못하며 공진택의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아요,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엄마로서 너무 힘들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욕을 먹고 고통받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 너무 괴로워요. 장수연은 애절하게 말했습니다. 공진택은 그 말을 들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장수연의 서글픈 모습 앞에서 차마 냉정해질 수는 없었습니다. 공진택도 한때는 장수연을 사랑했었고 그 사랑이 지금도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APP그룹의 회장으로서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공진택의 마음속에서는 이성과 감정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씨, 이건 너무 위험한 선택입니다. APP그룹이 고필승의 문제에 개입하면 회사의 이미지가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나도 고필승을 돕고 싶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공진택은 다시 한번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장수연은 공진택의 말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성적으로는 공진택의 판단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로서 그 말을 받아들이기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장수연은 속으로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왜 그때 고필승을 버렸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제 와서는 후회만이 가득했습니다. 고필승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장수연은 아들을 향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고필승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이 장수연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진택씨, 그럼 이렇게 내버려 두실 건가요? 장수연은 차마 눈을 들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필승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공진택은 한동안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민에 빠진 채로 공진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장수연의 물음이 공진택의 마음을 찌르고 있었지만 냉정함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고필승을 돕는 것은 APP그룹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 고필승을 버리는 것 같은 죄책감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공진택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판단할 때가 아닙니다. 공진택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장수연은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듯한 느낌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엄마로서 아들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지만 현실은 그 고통조차 이겨낼 수 없도록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때 공진택의 핸드폰이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로 울렸습니다. 공진택 회장님,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 교통사고 이후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고필승 씨가 마리 씨를 구하려다 교통사고를 당했던 사건 말입니다. 순간 공진택의 머릿속은 그날의 기억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리를 지키려다 사고를 당했던 고필승, 그리고 그날의 참담함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 고필승은 병원에 실려왔고 응급수술을 받기 위해 모든 의료진이 바삐 움직였습니다. 공진택은 의사에게서 들려오는 말에 집중하며 무슨 말을 꺼내려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고필승 씨의 수술 도중 혈액이 급히 필요했었습니다. 혈액은행에서 다행히 제때 수혈할 수 있는 혈액팩이 도착해 무사히 수술을 진행할 수 있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공진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은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습니다. 혈액이 조금만 늦었다면 고필승은 더 큰 위기에 처했을지도 모르는 아찔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공진택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의사가 굳이 이런 과거의 일을 왜 언급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닐 테니까요. 그때 저희가 혈액 검사 데이터를 돌려보면서 환자들의 혈액형이 일치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혈액은행에서 맞는 혈액팩을 확보해 수술을 무사히 마쳤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공진택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의사의 말을 받아들이면서도 뭔가 중요한 정보가 뒤에 따라올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속이 바싹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이후 혹시나 있을 비슷한 응급 상황을 대비해 환자들의 혈액 데이터를 다시 매칭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고필승 씨와 회장님만이 서로 수혈이 가능한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공진택은 순간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야 의사의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간 공진택은 수십 번도 더 고필승이 자신의 친아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는 순간 공진택의 심장은 거칠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공진택은 차분하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떨림이 살짝 묻어났습니다. 친자 관계라는 것이 명확히 증명되었다는 말은 아니었지만 이 정보는 공진택의 가슴에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이 결과가 친자 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혈액형과 그 외의 데이터를 보면 두 분이 혈연 관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진택은 전화기를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은 채 어지럽게 떠다녔습니다. 고필승이 친아들이라는 가능성, 그 불확실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공진택은 그 말이 진실처럼 다가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공진택은 고필승이 자신과 피가 이어지지 않은 아들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작은 가능성이 모든 것을 뒤바꾸고 있었습니다. 확률이 높다 이 말이군요. 공진택은 작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네, 회장님. 확률은 높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혈연 관계일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공진택은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동안 공진택은 고필승을 사업적 이유로 그룹의 명예를 위해서 키웠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고필승이 진짜 아들이라면, 아니,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감정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피를 나눈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이게 진실이라면 자신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던 것인가. 공진택의 가슴은 쓰라리게 아파왔습니다. 자식을 외면하고 오직 사업과 가문을 위해서만 판단했던 그날들이 갑자기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의사는 한참 동안 대답을 기다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추가 검사를 원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회장님. 아니, 일단 그만합시다. 공진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굳었고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산산이 부서져 버린 듯 했습니다. 공진택은 전화를 끊고 조용히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공진택은 한동안 멍하니 고필승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업의 성공과 가문의 명성을 지키는 데만 몰두했던 자신이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사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공진택에게 고필승은 그저 책임감으로 지켜야 할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혈연관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그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고필승이 진짜 아들이라면 자신은 지금껏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쳐왔던 것인가. 공진택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는 감정이 공진택의 마음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필승이를 지키지 못한 건 내가 잘못이야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말하며 공진택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결국 공진택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회사나 명예보다 고필승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무엇을 해야 할지가 명확해졌습니다. 공진택은 굳은 결심을 하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비서를 호출했습니다. 비서가 들어오자 공진택은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고필승과 관련된 모든 뉴스를 당장 내리게 하게. 공진택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이어 덧붙였습니다. 고필승과 나의 친자 관계 확인을 진행하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네. 비서는 놀란 표정으로 공진택을 바라보았지만 곧 그의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공진택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회사와 가문을 위해 모든 걸 냉정하게 처리하던 공진택이 아닌 고필승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공진택은 한동안 비서가 나간 뒤에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은 이미 혼란으로 가득했지만 사라진 고필승을 찾고 싶은 마음만큼은 분명했습니다. 혈연관계가 아닐지라도 장수연의 눈물을 본 이후로 공진택의 마음은 이미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자관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은 그가 더는 주저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비서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회사 내 모든 비서실 인력을 동원해 고필승과 관련된 뉴스를 전부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언론사에 연락을 돌리며 고필승의 기사를 내리라는 명령을 단호하게 전했습니다. 공진택의 강력한 지시에 광고를 끊겠다는 경고까지 곁들이며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공진택은 이제 고필승을 지키기 위해 어떤 수단이든 사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마침내 친자관계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공진택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검사를 진행하는 내내 공진택은 고필승이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는 이제 진짜로 아버지로서 고필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천천히 열어본 공진택의 눈은 한순간에 흔들렸습니다. 거기에 적혀있는 결과는 단 하나의 단어로 공진택의 세계를 다시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친자관계 일치. 공진택은 그 자리에서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구나. 공진택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겪어온 감정의 소용돌이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지금껏 고필승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자신을 책망하고 그저 사업의 일환으로만 여겨왔던 지난날이 한없이 후회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눈물이 천천히 공진택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공진택은 고필승을 혼수 상태로 두고도 계속 그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더불어 이제서야 진정한 가족임을 확인한 기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필승아, 네가 정말 내 아들이었구나. 공진택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고필승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침대 위에 누워있는 고필승의 손을 더 꽉 붙잡았습니다. 이제는 진짜 아버지로서 더 이상 잃지 않겠다는 결심을 되새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진택의 마음속에는 이제 명확한 하나의 진리가 자리 잡았습니다. 회사나 명예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핏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공진단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고필승의 기사가 모든 매체에서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보고를 들은 순간부터 분노가 온몸을 뒤덮었고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광고주들을 동원해 언론을 압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진택이 직접 나서서 고필승을 보호했다는 소식이 공진단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고필승, 그 자식 때문에 공진단은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공진단은 억눌린 분노를 품고 곧바로 공진택의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공진택이 냉정하게 자신을 맞이하리라 생각하며 이번에는 직접 따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결혼식에서 김지영의 정체를 폭로하며 고필승을 철저히 무너뜨렸다고 확신했는데 이제 공진택이 나서서 다시 그를 구해낸 겁니다. 그건 공진단에게 있어 치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확실히 끝장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며 공진단은 복도를 거칠게 걸어갔습니다. 이게 다 고필승이 때문이야. 박도라의 정체를 밝혀냈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공진단은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습니다. 회장실 문에 도착한 공진단은 한숨을 내쉬며 잠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려고 손잡이에 손을 대는 순간 안에서 들려오는 흐느끼는 소리가 그의 귀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공진택이 우는 소리일 리 없다는 생각에 잠시 멈칫했지만 분명히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진단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고필승, 네가 내 아들이었구나. 공진택의 목소리는 한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진단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에 천둥 번개가 치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이었다고? 그 공진단의 머릿속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고필승이 공진택의 친아들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동안 공진택이 고필승을 양자로 들이려는 움직임을 막기 위해서 고필승과 김지영의 관계를 폭로하고 도라의 과거를 드러내며 끝장을 내리라 믿었던 공진단에게 이 사실은 상상도 못한 날벼락이었습니다. 고필승이 공진택의 친아들이라는 거야? 공진단은 충격에 빠져 문을 열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모든 계획은 고필승이 공진택의 친자가 아닌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도라와의 스캔들로 고필승을 몰락시켜 APP그룹의 후계자 자리에서 밀어내려던 모든 계산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고필승이 공진택의 친아들이라면 이제 더 이상 양자로 들이거나 많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필승은 이미 그 자리를 타고난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공진단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허사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공진단은 속으로 생각하며 머릿속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에서야? 한참을 벽에 기댄 채 혼란에 빠져있던 공진단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고필승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공진택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고필승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고필승이 공진택의 친아들이라는 사실 앞에서 광고가 내려갔다는 문제는 사소한 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공진단은 한참 동안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젠 더는 방법이 없다는 건가?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며 절망감이 덮쳐왔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공진단의 눈빛이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분노로 이글거리던 그의 마음속에 서서히 새로운 계획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고필승이 공진택의 친아들이라면 그 자리를 차지하려면 이제 다른 선택은 없겠군. 공진단의 눈동자가 싸늘하게 빛났습니다. 자신의 목표는 APP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었고 그 자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고필승을 제치고 후계자가 되는 방법은 단 하나, 극단적인 선택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고필승을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다. 공진단의 속삭임은 마치 독처럼 자신의 귀에 들렸습니다. 고필승이 사라지면 더 이상 걸림돌이 없을 것이란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복잡한 감정들이 단 하나의 목표로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공진단은 느릿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시금 회장실 문을 노려보며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고필승, 네가 내 길을 막고 있는 한 나는 널 살려둘 수 없어. 차가운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운 공진단은 다시 냉정함을 되찾으며 회장실에서 멀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그저 무너지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이 필요할 뿐이었습니다. 공진단은 고필승을 제거하기로 마음먹고 조용히 사람을 풀어 고필승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고필승이 병원에서 퇴원해 김지영과 함께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공진단은 계획을 서둘렀습니다. 사고로 위장해 고필승을 없애버리겠다는 계획은 끔찍할 만큼 냉정하게 짜여졌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실행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공진단은 차를 몰고 고필승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어둠이 깔린 길가, 공진단의 눈앞에 고필승과 김지영이 함께 걷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지영은 고필승의 팔을 꼭 잡고 있었고 고필승은 김지영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걸음을 천천히 옮기고 있었습니다. 공진단의 가슴속에 있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저 자식만 없으면 모든 게 내 것이 될 텐데. 공진단은 속으로 울부짖으며 차를 몰고 고필승 쪽으로 빠르게 돌진했습니다. 공진단의 눈에는 오직 고필승만이 보였습니다. 핸들을 꽉 쥐고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가자 도로 위를 질주하는 차가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고필승이 이 차에 치이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고필승, 넌 이제 끝이야. 공진단의 눈이 이글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고필승이 공진단의 차가 돌진해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고필승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것은 오직 김지영 뿐이었습니다. 고필승은 무의식적으로 김지영을 감싸 안으며 몸을 돌렸습니다. 지영아. 고필승은 외치며 김지영을 도로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김지영은 고필승이 외치는 소리에 놀라 쓰러졌고 눈앞에서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고필승은 김지영을 밀쳐내며 그 차를 정면으로 맞이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고필승의 몸이 허공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차는 고필승을 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진단은 손에 땀이 배어나올 만큼 핸들을 강하게 움켜잡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뒤돌아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공진단은 고필승이 치였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끼며 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왔고 그의 차는 도로 한가운데에서 경찰에 의해 막히고 말았습니다. 공진단은 급하게 도주를 시도했지만 곧 경찰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패배감이 가득했습니다. 고필승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구급차에서 혼수 상태에 빠진 고필승이 실려 나왔고 김지영은 울부짖으며 고필승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병원에 도착한 공진택은 고필승이 들것에 실린 채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이토록 처참한 모습으로 병원에 실려오는 광경을 눈앞에서 지켜보는 것만큼 가혹한 일은 없었습니다. 공진택은 병원 복도를 달리듯 걸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가슴은 무너질 듯이 아팠습니다. 내 아들 필승아. 공진택은 숨을 제대로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멀리서 김지영이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공진택은 김지영에게 다가가 고필승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지영은 고필승을 대신해 그 자리에 쓰러질 것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필승이가 저를 지키려다가 저 때문에. 김지영은 말을 잇지 못한 채 흐느꼈습니다. 공진택은 고필승이 김지영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는 사실에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고필승은 항상 자신을 지키려고만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이 고필승을 진정한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조차 고필승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공진택을 존중했습니다. 공진택은 그때마다 그저 고필승을 사업의 도구로만 여겼습니다. 이제 와서야 깨달은 이 사실이 공진택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내가 왜 그때 알아보지 못했을까? 공진택은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필승이 진짜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도, 고필승이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이 순간까지도 공진택은 고필승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주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공진택은 눈물을 삼키며 고필승이 누워있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침대에 누운 고필승은 움직임 없이 고요했습니다. 이렇게 누워있는 너를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공진택의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필승아, 내가 널 알아보지 못한 게, 내가 널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하다. 공진택은 비통하게 속삭였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으며 그저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며 공진택은 끝없이 울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지만 긴장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공진택과 김지영은 고필승의 침대 옆에서 고필승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필승은 긴 시간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김지영은 고필승의 손을 꼭 잡고 작은 미동이라도 느껴지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공진택 역시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많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이제라도 깨어나줘야 한다, 제발. 그때였습니다. 고필승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천천히 열렸습니다. 흐릿한 시선이 천장을 응시했고 곧바로 옆에 앉아있는 김지영과 공진택을 발견했습니다. 김지영은 그 순간 숨을 멈췄고 공진택 역시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는 듯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오빠. 김지영은 놀라움과 기쁨에 찬 목소리로 고필승을 불렀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고필승의 손을 꼭 잡은 채 다시 한번 고필승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빠 정말 다행이에요. 고필승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김지영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김지영이 무사한 것을 확인한 고필승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전히 몸은 무거웠고 아픔이 남아있었지만 김지영이 무사하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무사해서 다행이야. 고필승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안도감은 분명했습니다. 공진택은 그제서야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필승아, 네가 깨어나서 정말 다행이다. 공진택은 울컥하는 감정을 숨기지 못하며 고필승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공진택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불안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풀리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 고필승은 공진택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고필승의 눈에 공진택을 향한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지금은 오로지 가족이라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공진택은 고필승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참지 못한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깨어나는 걸 보니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구나. 정말로 고맙다, 살아줘서. 고필승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공진택과 김지영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됐습니다. 필승아, 네가 잠들어 있던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공진택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고필승에게 그동안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잠든 동안 내가 법원에 내 친자 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고 모든 입양 절차를 끝마쳤다. 이제 넌 공식적으로 내 아들이자 APP그룹의 정식 후계자가 되었어. 고필승은 순간 놀란 표정을 지으며 공진택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입니까? 고필승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진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젠 모두 끝났어. 네가 내 아들임을 증명했고 앞으로는 더 이상 누구도 널 흔들 수 없을 거야. 너는 이제 APP그룹의 후계자로서 당당하게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다. 고필승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무엇보다 공진택이 자신을 아들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김지영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고필승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고필승이 드디어 가족으로서 자리 잡았다는 사실에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공진택은 다시 진지한 표정으로 고필승을 바라보며 이제 고필승에게 있어야 할 사실을 전했습니다. 공진단에 대해서도 말해줘야겠다. 내가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된 그 교통사고 사실 공진단이 고의로 벌인 일이었다. 고필승은 놀라 눈을 크게 뜨고 공진택을 바라봤습니다. 김지영 역시 그 말을 듣고 경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공진단이 고의로 날 고필승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향해 그렇게까지 잔인한 일을 벌인 사람이 공진단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공진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침통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공진단은 경찰에 붙잡혔고 지금 재판에 회부된 상태다. 너를 고의로 해치려 한 혐의가 확실하고 변명할 여지도 없어. 공진단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아마 오랫동안 햇빛을 볼 수 없게 될 거다. 고필승은 공진단의 이름을 되뇌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같은 가족으로서 사업적 경쟁자로서 함께 해왔던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공진단의 행동에 대한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이제 공진단의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너는 몸부터 회복하는 데 집중해라. APP그룹은 내가 다시 건강을 되찾고 나면 내가 이어갈 것이다. 공진택은 다정한 목소리로 고필승에게 말했습니다.